안녕하세요. 자, 우리 심생전은 이 고전 소설 중에는 한 세 번째로 어려웠나 이렇게 볼 수 있겠다. 9번, 10번, 11번 별표를 쳐주고, 자 5주차에 연이 올라가듯이 성적이 좀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지금 다 새로 배우는 것들이라서 소설 접근법은 4주차에서 했고 똑같은 방식으로 가되 접근법. 그런데 이제 어쨌거나 고전 소설도 똑같다라는 거야. 다만 이제 고전 소설만 너무 재밌다고 하는 학생이 있고 고전 소설만 너무 어렵다고 하는 학생도 있어. 선생님 제자 중에 2010년에 만난 제자인데 얘는 고전 소설만 보면 막 가슴이 뛰고 행복해해. 그래가지고 모의고사 시험을 볼 때도 딱 고전 소설이 나타나면 거기서 멈춰요. 푸는 거를. 뒤에를 시험을 안 봐. 그리고 계속 읽어. 행복해하면서. 이런 독특한 녀석이 있었어. 그러니까 특이하지. 근데 얘가 그 고민을 넣어놨는데 이제 국문과 가서 고전소설 연구해라 그랬거든. 그런데 이제 6월 평가원, 7월 교육청, 9월 평가원 전부 다 등급이 막 6, 7등급 이렇게 나와버리지. 왜 그냥 고전소설에서 멈추니까. 뒤에를 안 봐, 시험을. 근데 이제 다행히 2011 수능을 봤단다, 얘가. 2011 수능은 맨 마지막 제시문에 운영전이 있었어. 그리고 쭉 따라간 거야. 끝까지. 그래서 운영전까지 다 봤던 녀석이 하나 있는데 고전소설도 이게 조선시대의 생활상을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야. 굉장히 재미있기도 한 소설이고 슬프기도 한 소설이야.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문제들은 다 제시문에 근거해서 풀 수 있다. 근데 똑같다. 소설 접근법 4주차에서 했던 것처럼 누가 어떤 상황인지 어떤 입장, 태도, 정서, 심리를 보이는지를 파악을 해야 돼. 천지적 작가 시점입니다. 심생은 서울의 양반이다. 자, 신분상의 위치가 나와. 양반이야. 공간 배경 나오죠. 또 약관은 아이에 용모가 매우 준수하고 풍정이 넘쳤다. 약관 20세라고 하죠. 여자 나이 20세를 뭐라고 해? 골든벨 이런 데서 단골 문제야. 여자 나이 20세. 그건 돌아가실 때 하는 거지. 향년은. 향년. 니네 나이 거 내 정리해 줬는데 수능용어 어휘에 몇 주 차이에 있지? 이놈들이 이거 공부 안 하네. 이거 몇 주 차이에 나이 한자 성어에서 나이 쭉 정리해 줬어. 4주 차이에 있잖아. 4주 차이에 43쪽에 지약 15세, 약관 20세, 이립 30세, 부록 40 이렇게 나와 있잖아. 50세 지천명 지명, 60세 이순, 61세 환갑, 62세 진갑, 70세 고이, 77세 희수. 그래서 백수까지 99세. 44쪽에 있어. 4주차. 여자 나이 20세는 방년 20세라고 해. 참고로 적어도 방년 20세야. 향년은 돌아가실 때 하는 거니까. 그거 들으면 큰일 나두가. 향년 몇 세에 별세 하셨다. 자, 재밌는 소설이야. 일단 재밌게 읽어보자. 약관은 아이의 용모가 매우 준수하고 풍정이 넘쳤다. 어느 날 운종가에 나가 임금님의 거둥을 구경하고 돌아오던 길이었다. 자, 임금님의 나들이를 거둥이라고 한다. 건장한 여종이 돌아오던 길이었는데, 자, 서울이라는 공간적 배경 나와 있고 인물을 소개했다. 건장한 여종이 자주색 명주 보자기로 한 처녀를 덮어 씌워 등에 업고, 자, 여종이 이제 덩치가 좋은 모양이야. 한 처녀 하트를 해줘. 머리를 따은 여종은 주홍색 비단신을 들고, 자, 여종 2명이 이 처녀를 호위에 관해 업은 상태에서 비단신을 들고 뒤를 따르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자, 눈에 들어왔다 빗줄. 심생은 눈에 들어온 거야. 아니나 다를까. 자, 어림짐작으로구나. 어림짐작으로 보자기 안에 몸을 재어보니 어린 여자아이는 아니었어요. 다 큰 처녀를. 자, 어림짐작으로 심생의 내면이야. 얘들아, 전지적 작가 시점, 전지전능한 신의 시점은 전지전능한 신의 시점이야. 얼마든지. 자, 장면 1이다. 여기가 첫 번째 장면으로 한번 보자. 살펴보면 심생의 내면으로 들어갔다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처녀가 이제 주인공이니까, 자, 심생의 내면으로 들어갔다 나와도 되고 처녀의 내면으로 들어갔다 나올 수가 있어요. 이게 전지적 작가 시점이야. 그러니까 춘향이의 내면으로 들어갔다 나왔다가 이도령의 내면으로 들어갔다가 방자의 내면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다. 어림짐작으로 보자기 안에 몸을 재어보니 어린 여자아이는 아니었다. 드디어 심생은 바짝부터 뒤를 쫓았다. 밑줄 긋고. 자, 먹잇감을 발견했다고 볼 수도 있어. 어쨌거나
요 내용이. 멀찍이 따르다가, 자, 근데 심생이 어느 정도 주도 면밀하게 따라갔냐면 멀찍이 따르다가 소매로 스치며 지나가기도 하면서, 그러니까 여종들은 눈치채 못 채, 비행을 눈치를 못 채게끔 주도 면밀하게 따라간 거야. 눈은 한순간도 그 보자기를 떠나지 않았다. 걸음이 소광통교에 이르렀을 때, 자,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지는 겁니다. 갑자기 해오리 바람이 앞에서 일어나 자주색 보자기를 판이나 들추었다. 해오리 바람 일어났어요. 갑작스럽게. 아니나 다를까 처녀가 나타났습니다. 자, 얼굴은 봐야 될 거 아니야. 자, 아니나 다를까 심생의 시점이야. 처녀 하트, 복숭아빛 발그레 한 뺨에 버들가지 같은 가는 눈썹, 초록저고리에 다홍치마, 연지분이 몹시 고와서 설핏 보아도 절색이었다. 보자기 거칠 때 본 거지. 만약 이영자급이 나타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자, 이제 없었던 일로 하고 그냥 사라지는 거야. 이영자급이 나타났다면. 어쨌거나 절색이었으니까 이제 사건이 전개되죠. 자, 근데 처녀 입장으로 갑니다. 지금 전지적 서술자가 심생이 처녀에 대해서 지금 관심을 갖고, 자, 뒤를 쫓았습니다. 뒤를 쫓았다. 그런데 처녀 역시 한 소년을 계속 주시하는 거야. 역시 관심이 있고 뒤에 나와 한참 주시했다. 자꾸 쳐다봐 서로. 지금 천생연분을 만나는 과정이야 얘들아. 처녀도 처녀의 내면으로 갔습니다. 보자기 속에서 어렴풋하게 아름다운 소년이, 소년 동그라미 20살인데 아직 결혼을 안 했어요. 남자는 쪽빛 두루마기에 초립을 쓰고 좌우 이쪽 저쪽으로 따라오는 것을 보고 있었다. 추파를 들어 보자기 밖의 소년을 한참 주시했다. 자, 관심이 있는 거야. 저 남자가 왜 저럴까 이러면서 관심이 있어. 섬세한 묘사가 있습니다. 묘사. 주파를 들어. 자, 주파를 던지다. 이건 은근한 뭐 사모애정을 나타내는 은근한 눈짓인데, 여기에 가을추 물결파. 추파는 가을 물결이야. 자, 그런데 문맥적 의미는, 자, 맑고 아름다운 미녀의 눈길. 맑고 아름다운 미녀의 눈길. 추파를 들어 보자기 밖의 소년을 한참 주시하던 중에 보자기가 거치고 퍼들 같은 눈과, 자, 퍼들 같은 눈과 별 같은 눈동자 4개가 부딪혔다. 빨갛게 비출 거. 지금 이건 강렬한 사건이야. 버들 같은 눈과 별 같은 눈동자 4개가 부딪혔어. 이건 눈이 맞은 거야. 둘이 지금 눈이 맞은 큰 사건입니다. 처녀하고 심생이 눈이 맞았어. 버들 같은 눈과 별 같은 눈동자 4개가 부딪혔다. 왜 눈이 맞았어? 바로 뒷구절. 놀라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했다. 요거 처녀의 내면이지. 얘들아,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는 심생의 내면 아니나 다를까 뭐 어림짐작으로 심생의 내면이 나오고 놀라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했다. 처녀의 시점으로 옮겨가는 거야. 이렇게. 자, 놀라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했다. 처녀 입장에서 이제 큰 충격이지. 눈이 맞은 대형 사고가 일어나 보자기를 당겨 다시 덮어쓰고 자리를 떴다. 처녀의 내면이라고 적어. 심생의 내면에서 처녀의 내면으로. 심생이 어찌 그대로 놓치겠는가? 자, 서술자 개입이 있습니다. 어찌 그대로 놓치겠는가? 우리가 4주차에서 현대소설 처음 채만식에 영노했는데 어쨌거나 소설 접근법은 똑같아. 그래서 무조건 조고 인물이야. 인물. 그 다음 어떤 상황인지 봐야 돼. 눈이 맞은 상황이라고. 그리고 인물이 어떻게 행동했어? 관심을 가지고 뒤를 쫓았다. 한참 주시했다. 심생이 어찌 그대로 놓치겠는가? 자, 그래서 라지 A의 역할은 그 다음 사건 전개의 시발점이야. 시발점. 자, 요간 거 아닙니다. 시발점. 자, 다음 사건 전개의 눈이 맞았으니까 어찌 그대로 놓치겠는가? 또 미녀를 발견했잖아. 절색이었다 그랬어. 곧장 뒤를 쫓아갔다. 자, 소공주동 홍살문 안에 이르러 처녀는 중문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자, 쫓아왔는데 이 처녀가 선인학원으로 확 들어와 버린 거야. 자, 그래서 놓쳤죠. 수업을 따라 들어올 수는 없고. 그래서 망연자실. 닭 쫓던 게 지붕 쳐다보는 격이다. 심생은 망연자실하여 한참을 배회하다가, 자, 요 어휘 굉장히 중요한 거 알죠? 배회하다. 요거 굉장히 쉬운 것 같은데 2014 B형 옥루몽 34번 문제야. 근데 요게 4번째, 5번째로 어려웠다고. 배회하다가 선상탄에도 있어 얘들아. 선상탄에도 있다. 선상을 배회하며 고금을 사억하고. 요 한자 어휘가 아주 어렵다고. 옥루몽에서 출제된 거야. 작년에. 형광선편 딱 칠해놔. 배회하다. 거기다가 어슬렁거리며 이리저리 돌아다니다. 이렇게 딱 적어준다. 어슬렁거리며 이리저리 돌아다니다. 철훈이
일어나 있어 자리에서 어슬렁거리며 이리저리 돌아다니다. 이후 노파를 붙들고 자세히 알아보았다. 자, 꼭 할머니가 알려줘야죠. 그 지역에서 오래 산 할머니가 그래도 가장 정보를 잘 알고 있을 테니까 노인한테 물어봐야지. 늙어서 은퇴한 호조 계사의 집이요. 중인층이야 얘들아. 신분사회야. 조선사회는 중인계층이야. 심생은 양반층이고. 자, 그래서 제시문 봐. 늙어서 은퇴한 호조 계사의 집이요. 딸 하나만을 두었고 나이는 17이요. 아직 시집가지 않았다는 등등. 자, 나이 17이면 고1이네. 고1 정도죠. 고1 정도가 된다. 9번, 10번, 11번 많이 틀렸다. 반절 넘게 틀렸다. 특히 10번이 가장 어려웠네. 10번이 가장 어려웠다. 김주호 학생 어디 있어? 김주호. 계속 풀고 있어. 풀라고 빨리빨리. 자, 좋아. 그 다음 딸 하나만을 두었고 나이는 17이요. 아직 시집가지 않았다는 등등. 처녀가 거처하는 곳을 물었더니 노파는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좁은 골목을 따라가다 보면 회칠한 담이 하나 나올 거요. 다만의 작은 집이 한 채 있는데 바로 처자가 거처하는 곳이라고. 노파의 말을 듣고 난 심생은 아무리 해도 잊을 수가 없었다. 다시 심생의 내면이지. 전지적 작가 시점에 의거해서 심생의 내면이 나온다. 여기까지가 장면 1. 자, 장면 1이다. 다음 저녁이 다가오자 집에다가 거짓말을 꾸며댑니다. 자, 여기서부터 두 번째 장면이야. 여기 눈이 맞은 강렬한 사건 때문에 처녀든 심생, 이게 이제 인과적인 사건의 연결로 봐도 돼. 두 번째 장면으로 가겠다 이제. 자, 시간은 그날 저녁으로 흘렀고요. 심생이 무슨 일인가를 저지르죠. 친구 집에다 거짓말을 꾸며댔습니다. 자, 서당 친구가 또는 독서실 친구가 저랑 밤을 같이 보내면서 공부를 하자고 하네요. 오늘 밤부터 가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익히 쓰던 수법이야. 어쨌거나 친구랑 밤새 공부하러 가겠습니다. 수능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자, 드디어 인정이 되기를 기다려 그 집으로 가서 담을 넘어버립니다. 자, 가서 담을 넘었다. 이생규장전, 김시습의 이생규장전은 이생이 담장 안을 엿본 이야기야. 제목과 관련이 된다. 여기는 담장을 넘어선 거야. 조승달이 어스런 빛을 들이운 창밖에는 꽃과 나무들이 제법 아담하게 가꾸어져 있고 창호지에 비치는 등불은 아주 환하였다. 묘사입니다. 묘사. 벽에 등을 대고 처마 밑에 앉아서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방 안에는 여종들이 함께 있었어요. 처녀는 나직한 목소리로 업문 소설을 읽는 중이었는데 한글 소설을 읽고 있었다. 처녀가 꾀꼬리 새끼가 우는 듯 낭낭하게 들려왔다. 청각적인 묘사까지 있다. 삼경 무렵, 자, 굉장히 깊은 밤이네. 11시에서 새벽 1시. 삼경 무렵 여종들은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처녀는 그제야 자, 의성어야. 의성어, 상징어. 등불을 끄고서 잠자리에 들었다. 자, 그제서야 잠자리에 들었어. 처녀는 아주 열공하고 있다. 그지? 열공. 11시쯤, 11시 반쯤. 하지만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하고 무슨 고민이라도 하는 듯. 심생의 시각에서 바라보니까 이렇게 보는 거야. 자, 처녀의 내면으로 보면 고민이 많았다가 직접 나와야 돼. 자, 심생의 시각에서 바라보니까 무슨 고민이라도 하는 듯. 심생이 바라보고 있는 거야. 몸을 뒤척거렸다. 자, 지금 창밖에서 심생이 지금 오로지 처녀한테 세레나데를 하고 있는 거라고. 지금 스토커가 된 겁니다. 스토커가 됐는데 고민이라도 하는 듯 몸을 뒤척거렸다. 심생은 잠이 들 리도 없었고 숨소리를 낼 수도 없었다. 자, 심생은 내면 맞죠? 새벽 종이 울릴 때까지 그대로 있다가 담을 타고 나왔다. 얘들아, 이때는 통행금지가 있던 시절이야. 그래서 못 돌아다녀 함부로. 그러니까 이제 꼼짝없이 그 집에 갇힌 거지. 그래서 새벽 종이 울리면 이제 나올 수 있어. 그로부터 일과로 날이 저물면 가서 파루가 치면 돌아오곤 했다. 자, 파루 통행금지를 해제하기 위하여 저 종각에 종을 33번 쳤다고. 33번. 저 종로에 종각 있잖아. 거기서 33번 치면 통행금지가 해제되는 거야. 그렇게 한 지 20날이 되었어도 20여일 동안이나 한 달 내내 거의 20날이 되었어도 심생은 밑줄 조금도 게으름을 피우지 않았다. 자, 여기서 성격 나와요. 심생의 성격은 어때? 꾸준하다. 빨리빨리 적으라우.
꾸준하다, 성실하다, 열정이 있다, 집념이 강하다, 정성을 보인다, 끈기가 있다, 집착하고 있다야. 자, 두 번째 장면이야. 똑같아. 인물이 똑같아. 인물이. 심생이 20여일 동안 줄기차게 자, 이 처녀에 대해서 순수한 사랑을 보이는 거야. 지금 정성을 보이는 거지. 자, 정성과 끈기. 이러한 정성으로 이 정성과 끈기. 한마디로 뭐 순수한 사랑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네. 처녀는 저 남자가 며칠하다 말겠지. 지금 예의가 없는 사람이 누구야? 심생이지 사실은. 길에서 잠깐 만났는데 스토커가 돼서 쫓아왔으니까 예의에 어긋나지. 심생이 하는 일은. 심생은 조금도 게으름을 피우지 않았다. 빨리 적어. 열정, 끈기, 꾸준함, 성실성, 집념, 정성, 집착이야. 집착. 순수한 사랑이야. 어떻게 보면. 조금도 게으름을 피우지 않았다. 처녀는 처음에는 소설도 읽어요. 바느질도 합니다. 자, 예전에 처녀들은 학교를 간 건 아니고 뭐 했어? 술을 놓았지. 바느질 이런 거 술을 놓았다고. 한밤에 등불이 꺼지면 잠도 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번민하며 잠을 이루지 못하기도 하였다. 자, 전전반측 고민하죠. 지금 저 남자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 지금 불면증에 걸리게 만들었어. 불면의 밤을 보내게 만들었다. 예니래를 넘기자. 몸이 편치 않다라고 말하고. 자, 7일쯤 됐을 때. 자, 20일 중에서 7일 정도 지났을 때 몸이 편치 않다라고 말하고 겨우 초경인데도 자, 7시에서 9시 사이야. 지금 초경이 거의 끝나가는 시간이야. 지금 초경인데도 베개를 베고 누워서는 자주 손을 던져 벽을 칩니다. 벽을 쳤고 자, 세목을 쳐라. 긴 한숨, 짧은 탄식이 창을 넘어 들려왔다. 심생의 귀에 들려온 거야. 지금 이 여자가 심생이 며칠 하다 말겠지 이랬는데 그게 아니야. 이 남자 뭐 20일 동안 한결같이 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 지금 막 이러는 거야. 지금 막 벽을 때리고 있는 거라고. 고민이 돼서 잠도 못 자고 걱정되지. 부모님은 모르고 지금 외간 남자 끌어들인 꼴이 된 거잖아. 지금 눈이 맞아가지고 운명적인 사랑인데. 자, 그래서 탄식이 창을 넘어 들려왔다고. 걱정하죠. 하루하루 밤을 보낼 적마다 심해져요. 이제 벽이 무너지기 직전이야. 하도 벽을 때려서 이렇게 심해져. 심해지던 20날째 저녁, 처녀는 호련히 마루 뒤쪽으로 나와서 벽을 따라 돌아 심생이 앉아있는 장소에 이르렀다. 심생은 깜깜한 어둠 속에서 불쑥 일어나 처녀를 잡았다. 처녀는 조금도 놀라지 않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왜 놀라지 않았어? 이미 알고 있으니까. 심생이 거기 있다는 걸 20일 동안 알고 있었잖아. 처녀는 심생에게 호감이 있을까 없을까? 호감은 있어 없어? 호감은 있다고 봐야지. 호감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대화를 보면 말로는 허락을 했습니다. 말로는 심생을 허락한 거야. 자, 말로는 심생을 허락했다. 자, 여기 소설에서 인물이 중요하다. 인물접근법 요것도 이제 4주차에 했으니까. 자, 말로는 심생을 허락했어. 자, 그 다음 너가 좀 읽어. 들어 마이크. 그 처녀의 말. 도련님 거기. 도련님은 소강통교에서 만났던 분이 맞지요? 소녀는 도련님이 여기를 찾아오신 지 벌써 20날인 것을 잘 알아요. 저를 잡지 마세요. 소리를 지르기만 하면 다시는 여기를 나가지 못해요. 저를 놓아주시면 제가 틀림없이 문을 열어 맞이할 거예요. 어서 저를 놓아요. 자, 이건 이제 여학생이 읽어야 의미가 있고. 처녀의 말. 저를 놓아주시면, 밑줄 그어. 저를 놓아주시면 제가 틀림없이 이 문을 열어 맞이할 거예요. 약속한 거잖아. 근데 언제 열어줘서 맞이하겠다라고는 말 안 했어. 그냥 저를 놓아주시면 제가 틀림없이 이 문을 열어 맞이할 거예요. 어서 저를 놓아요. 그 다음 구절. 심생은 고지 듣고. 자, 그러니까 처녀 말은 거짓말이었다는 거야. 고지 들었다는 거니까. 자, 별표 밑줄 그어. 심생은 고지 듣고. 자, 처녀가 약속했잖아. 저를 놓아주시면 제가 틀림없이 이 문을 열어 맞이할 거예요. 이렇게. 고지 듣고 뒤로 물러서서 기다렸다. 처녀는 다시 빙 돌아서 방에 들어갔고 그 다음에 여종을 불러 분부까지 내립니다. 여종을 불러 분부하였다. 어머니한테 가서 큰 주석 자물쇠를 달래서 갖고 오너라. 밤이 아주 캄캄하여 겁이 난다. 자, 주석 자물쇠를 이제 채우는 겁니다. 주석 자물쇠.
가장 튼튼한 자물쇠지 그 당시에. 현대적으로 말하면 세콤을 설치하는 거야. 이제 세콤을 딱 설치해서 큰 주석 자물쇠를 달래서 갖고 오느라. 그런데 이제 주석 자물쇠는 금방 갖다 줄 수 있지. 여종이 안방으로 가더니 오래지 않아 자물쇠를 갖고 왔다. 처녀는 드디어 약속한 뒷문에다 문고리를 아주 분명하게 걸고 손으로 자물쇠를 채우되 일부러 철거덕 꺼져. 자, 일부러 철거덕 꺼져. 꺼져라고 적어봐. 일부러 철거덕이야. 너 가 이거야 지금. 자, 심생이 고지 들었다고. 근데 당했죠 처녀한테. 꺼져라 가라. 일부러 철거덕 거는 소리를 낸 겁니다. 그리고는 바로 등잔불을 꺼버려. 자, 심생은 어떻게 되는 거야? 완전히 이거 여자가 말해서 믿고 있었는데 닭 쫓던 게 지붕 쳐다보는 격이 또 된 거지. 자, 근데 이제 심생이 또 20여일 동안 처녀의 일거수일투족을 이렇게 청각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알잖아. 정적에 쌓여 깊이 잠이 든 듯 했으나 실은 자, 세목골쳐 잠을 이루지 못했다. 자, 잠을 못 잔다는 건 심생도 알고 있어. 그래서 여기 서사구조가 이렇게 되는 거야. 첫 번째 장면에 눈이 맞았기 때문에 장면 2가 인과적으로 연결이 되고 호감이 있어 처녀가 분명히. 그리고 말로는 심생을 허락했어. 그런데 분명히 일부러 철거덕 거절의사 밝혔지. 꺼져 이렇게 밝혔다고. 밝힌 다음에 그러나 어떻게 돼? 거절의사는 밝혔습니다. 그러나 실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번민 또 해 지금 후회. 자, 미련 안타까움의 정서가 분명히 있다고. 안타까움의 정서야. 요게 있어 요게. 그러나 지금 거절한 다음에 이게 있다고. 잠을 이루지 못하면서. 자, 여기까지네 제시문이. 자, 작년은 수능특강에 있었습니다. 이재현 누구냐? 시험 엄청 잘 봤다. 너가 심생이라면 그 다음날 갈 거야 안 갈 거야 이 집에? 지금 거절당했어. 그 다음날 가 안 가? 안 가? 재현아 20일 동안 고생했잖아 지금. 20여일 동안 처녀가 이제 번민했다고. 25일 동안 20일이 너무 아깝지 않아? 그래도 안 가? 그냥 날린 거잖아. 아니 인마 네가 심생이라면 뭐 갈 성격이 아니고 그러면 연애를 어떻게 하려고 그래? 임재현 너가 심생이라면 가 안 가? 가? 왜 가? 거절했잖아. 너무 아깝지 20일 투자한 게. 그래서 김재서 오늘 남학생들이 시험을 엄청 잘 봤다. 너가 심생이라면 가 안 가? 가. 왜 가? 좋아하는 마음이 사라진 건 아니죠. 일단 여자는 한번 거절할 수도 있는 거잖아. 일부러 철거덕 꺼져 이러면서 거절할 수도 있는 거니까. 너 이과야? 자연계야? 문과야? 이과 손 들어봐 혹시. 이과. 지금까지 내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인문계 학생들은 거의 다 간다고 답변했거든. 그리고 자연계 학생들은 자존심이 굉장히 세요. 그래서 안 가. 그런 쪽으로 나왔는데 오늘은 좀 의외네. 어쨌거나 자존심 엄청 상할 수도 있고 그래서 안 간다고 하는 학생들이 자연계 학생들한테 주로 많고 인문계 학생들은 인간학을 하는 학생들이라서 갈 때까지 가보자 이런 입장이야. 끝까지 한번 가보자 이런 입장인데 자, 그 다음날 가요 심생이. 자, 요건 이제 제시문 바깥의 내용이야. 그 다음날 갔더니 어떻게 해? 처녀가 그 약속한 대로 문을 열어서 맞이해 준다고. 이렇게 처녀가. 둘은 천생연분이라니까. 눈이 맞아가지고. 그래서 자, 심생의 그러니까 주석자물쇠는 결국 처녀의 부모님을 속이기 위한 거였던 거야. 세콤은 저기 그 종들도 그렇고 해서 둘이는 시도 주고 받으면서 사랑을 나누고 자, 미성년자 금지구역 어쨌거나 행복한 시간을 보내. 그래서 일단 사랑은 성공을 했어요. 그러니까 심생은 성공을 했다고 이 제시문 뒷장면에서. 근데 문제는 심생 집안에서 발생한 거지. 분명히 제가 수능 공부를 하러 갔는데 이상하잖아. 바로 태나죠. 그래서 미행을 시켰더니 이제 공부를 안 하고 서당으로 가기는 무슨 개뿔 서당이 아니라 연애하러 다니니까 이제 그래서 심생 부모님이 또 중인층 집안이잖아 여기가. 신분이 낮으니까 절로 보내. 그리고 24시간 감시하는 보디가드를 4명 정도를 붙인다고. 그러니까 심생은 꼼짝도 못해 절에서. 근데 이제 책을 봐도 공부가 되겠냐 안 되겠냐? 안 되지 당연히. 자, 이제 처녀가 상사병에 걸리고 시름시름 알아서 식음을 전폐하고 죽어갑니다. 그리고 부모님께 이제 사실대로 고해. 부모님 허락을 받지 않고 제가 외동딸인데 또 이렇게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이렇게.
근데 이생규 장전에서는 여인네 집이 훨씬 더 높은 귀족 집안이었어. 이생규 장전에서는. 그래서 결혼을 시키잖아. 최씨 여자하고 주인공하고 이생하고. 근데 여자가 죽어요. 생사병으로. 그리고 이제 편지를 죽기 전에 써서 심생한테 전달을 하라고 하고 심생이 그 편지를 받아볼 무렵에 죽은 거지. 심생은 알지. 여자가 죽었다는 거를 자기 때문에. 자, 그래서 심생이 취할 수 있는 일이 없잖아. 수능을 봐야 되고. 그래서 심생이 공부하던 책을 다 불살라. 그리고 갑자기 칼을 뽑아. 뭐 하러? 자살하려고? 그게 아니고 이제 창을 던지고 활을 쏘고 칼싸움을 해서 묵과로 바꿔. 그러니까 자연계 학생이었거든. 근데 예체능으로 이렇게 자, 예체능으로 바꿨어. 그리고 과거에 급제해요. 과거에 심생은 묵과로.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시름시름 알아. 심생도. 그리고 심생도 죽어. 자, 그러니까 운영전에만 비극이 있는 게 아니야. 이런 소설도 비극이야. 적어도 신분을 초월한 남녀의 비극적인 사랑이야. 이게 신분 초월 맞아. 중인층의 처녀와 양반인 남자 사이에 신분을 초월한 남녀의 비극적인 사랑이다. 주제가 그렇다. 자, 근데 이옥 선생이 밝혀놓기를 심생은 나의 서당 훈장님의 친구분이다. 이렇게 밝혀놔. 소설에서. 심생은 나의 서당 훈장님의 친구분인 거야. 실화야, 실화. 여기 막 정기적 요소 없잖아. 막 도술 부리고 막 죽었다 살아나고 이런 거 없어. 딱 있는 그대로 현실 생활이 반영된 소설이야. 18세기 박지원과 연암 박지원 선생하고 거의 쌍벽을 이루는 소설가야. 이옥 선생이. 국어국문학과에는 이제 국어학, 한문학, 현대문학, 고전문학 등등이 있어. 그런데 이제 국문과 학생들한테 가장 인기가 없는 강좌가 한국 한문학 강독이야. 이제 고려대학교는 물론 한문학과가 따로 있습니다. 나 제대하고 이렇게 가보니까 이 대학교에서도 학생 수가 한 4명 이하면 폐강되고 이래. 그래서 조교가 친한 녀석이었는데 조교가 형 한국 한문학 강독 좀 들어주세요 그래. 근데 어떻게 듣냐? 그 군대 제대했으니까 군대 생활은 500단어 미만만 쓰는 거야. 그래서 바보가 돼 있는 거라고. 언어 영역에는 굉장히 물론 이제 언어 생활에는 연륜이 중요하지만 어쨌거나 근데 이제 형 이거 폐강되게 생겼으니까 꼭 좀 들어주세요. 그래서 수강 신청을 해줬어. 후배가 하도 요청하니까. 근데 첫날 가서 후회했잖아. 바로 3064 원본 가지고 옥펜 찾고 전부 다 한문이야. 그리고 한 학기 과제가 근데 이제 인원이 적으니까 수강 변경도 못할 정도의 인원으로 이제 한 명만 나가면 폐강이 되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었는데 1학기 기말고사 과제가 이제 고전소설 한 편을 번역을 한 다음에 발표를 해야 돼. 이게 웬 날벼락이야 이런 생각을 했지. 그러고 나서 이제 한 학기 진짜 옥편 찾고 열심히 한문 공부를 해서 그 이옥의 유광억전이라는 그 소설을 발표를 했어. 유광억전. 유광억전은 재작년 EBS에 있었어. 대리 과거 시험을 봐주는 사람 이야기야.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그 수능장에 가면 신분증 조회하잖아. 이 사람이 맞는지. 현행 수능 제도하에서 부정행위가 거의 유일하게 가능한 방법은 쌍둥이야. 쌍둥이. 똑같이 생겼잖아. 사진 보면 똑같아. 그러니까 언니가 공부를 잘하고 동생이 못하면 언니가 올해 수능 봐서 합격한 다음 그 다음에 동생 거를 봐줄 수도 있다고. 유전자 검사까지는 안 하잖아. 현행 수능 체제하에서. 있을지 모르지. 근데 이게 형제 자매 얘기니까 안 나타날 뿐이지. 어떻게 알아? 누가 대신 봐줬는지. 근데 그걸 가족 말고 누가 알겠어.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거지. 근데 이제 조선시대 때는 과거를 대신 봐줄 수도 있었다고. 사진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유광억이 이제 과거 시험 전문가야. 대신 가서 과거를 다 봐주고 합격시켜. 돈도 많이 벌고. 그런데 이제 그렇게 나쁜 짓을 하니까 관에서 이제 추적이 나오다가 술 먹고 자살하는 내용이야. 어쨌거나 강에 빠져서 이 부정행위잖아. 부정행위가 이제 조선시대 때도 있었다라는 거고. 그래서 유광억전을 이호국 선생을 그때 처음 만났지. 소설들이 재밌는 게 되게 많아요. 성진사전도 있고. 이옥 선생은 요 심생전 이외에 2010년 6월 평가원에 어부라는 수필이 또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옥은 잘 기억해도. 요건 수능 문제 그대로야. 자, 들어가 보자. 9번 어렵죠. A의 주된 기능을 묻고 있다. A 부분은 1번 이거 지금 수능 시험지하고 얘들아 선택지 순서를 바꿔놨어. 선택지 순서는 좀 달라. 원래 수능 시험지하고. 전개될 사건을 짐작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한다. 요거 정답 맞지? 칠판 봐봐. 장면이가 왜 가능해? 어떻게 담을 넘고 가서
이렇게 세레나데를 해 20여일 동안. 이 눈이 맞은 강렬한 사건, A의 사건 때문이지. 그래서 1번이 답이야. 긴장된 분위기를 부드럽게 이완시킨다. 요거 해학적인 장면이 있으면 가능해. 해학적 장면. 이건 95 춘향가에 있어. 자, 긴장된 분위기가 있고 춘향이가 죽게 생겼다. 유언도 남겨야 되고. 그런데 이제 해학을 주는 요소들이 있어서 긴장감을 이완시키는 거. 아, 사주차에 했던 그거 채만식의 영로 낙심말게 이 김유사 어른이 계시질 않은가. 그게 이완이라고. 긴장되잖아 지금. 그런데 김유사 어른이 계시질 않은가. 그게 긴장과 이완이야. 여기는 광장이야. 그러니까 긴장되는 수업 시간이고 너희들 집에 돌아가서 혼자 공부할 때는 뭐 혼자 해도 되잖아. 그건 이완. 긴장과 이완의 조화가 수험생들한테는 필요하다. 자, 거기다가 영로 이렇게 적어도 되겠네. 채만식의 영로가 긴장된 분위기가 있고 이완의 측면이 있다. 영로는 지나가는 길이야. 서울에서 대전, 대전에서 이리행, 익산까지. 여자 주인공의 성격을 간접적으로 제시하는 거죠. 적극적이다. 아, 직접적으로 X에 직접적으로. 보여주기지, 보여주기. 만약에 여자가 거기 놀라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했다 이랬는데 버들 같은 눈과 별 같은 눈동자 4개가 부딪혔다가 있고 여자의 적극적인 처녀가 뭐 잉크를 했다거나 이렇게 꼭 따라오라고 손짓을 했다거나 이러면 좀 적극적인 처녀의 성격을 직접 말해줘야 돼. 여기서는 그냥 덮어쓰고 떠나죠. 자, 그래서 직접적으로 제시한 거 없고 이야기 전개 과정에 속도감을 준다. 자, A 부분은 묘사야. 그래서 소설에서는 생생함이다. 생생함이라고 정리하자. 사주차에 이 서사구조하고 자, 칠판 보면 5주차에 요 서사구조 사실 좀 다른 형태로 기입했지만 똑같은 내용이야. 필기를 잘해놔. 심생과 처녀의 관계라고. 이런 필기가 나중에 되면 필요 없어질 때가 와. 여러분들이 읽기만 해도 파악이 되거든. 근데 지금 소설 접근법 처음 시작한 거잖아. 그래서 정리해 주는 거야. 어떤 상황인지.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우선 이대로 연습을 하고 나서 수능장 가서 이제 처음 보는 소설도 읽어가면서 인물의 행동, 어떤 상황인지, 어떤 입장, 태도, 정서, 심리 보이는지 파악하면 돼. 여러분들이. 자, 소설은 제시문을 샅샅이 훑어보면 딱 3종류의 글이 있는데 소설은 서술자의 서술이 있다. 이걸 우리는 텔링이라고 해. 그 다음에 묘사가 있고 대화가 있어. 묘사는 늘 나와. 이걸 우리는 쇼잉이라고 한다. 자, 인물의 육성, 대화가 나오기도 하고 서술자가 직접 언급한 게 직접적 제시, 그게 서술이야. 자, 그런데 일반적인 효과는 이래. 서술자의 서술, 벌써 30여 년 전의 일이다. 한 문장에 30년을 확 건너뛸 수도 있어. 그래서 상대적으로 속도감이, 서사 진행 속도가 빨라. 서술자의 서술은. 얘들아, 지금 우리가 심생전 다 읽었는데 이거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도 있지. 어느 날 심생이 처녀 한 명을 만나서 처녀의 집에 담을 넘어서 20여일 동안이나 스토커 역할을 했다. 그러다가 거절당했다. 끝. 이렇게 줄일 수도 있잖아. 그게 텔링이 가능한 거라고. 근데 여기는 지금 묘사나 대화가 나오죠. 그러니까 묘사 대화는 상대적으로 생생함이야. 요게 이제 이론이야. 이론. 자, 소설은 딱 3종류의 글이 있어. 서술, 묘사, 대화가 있어. 서술은 속도감, 묘사 대화는 생생함이라는 거야. 여기는 지금 대화도 나오고 막 생생함도 나오죠. 어쨌거나 단 한 줄로 정리할 수도 있으면 엄청나게 속도감이 있는 거고 요거는 생생함이 있는데 단 이런 게 있어. 요건 기본 이론이라고 하고 우리 학생들은 반드시 시험지, 제시문을 잘 봐야 돼. 자, 이춘풍전은 매년 EBS에 있어. 이춘풍전은. 이 결말 장면에서 이춘풍과 이춘풍의 아내의 대화가 나오는데 이제 비장으로 변신한 이춘풍의 아내의 대화가 나오는데 대화 내용에 과거 사건이 다 드러나. 평양에서 기생 추월이 대화 내용 이게 이제 과거 사건이 다 드러나는 경우가 있어. 그러면 이 경우에 한해서는 대화일지라도 대화니까 인물의 육성이니까 생생함이 있는데 동시에 속도감도 같이 존재할 수 있어. 동시에. 위에 건 이론이고 요거는 실제 소설에서는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야. 아마 한 지금 5주 차인데 25주 차쯤 가면 또 그때 EBS에 이제 이춘풍전이 실리면 또 이런 응용 문제가 나올 거라고. 그때 틀리지 않도록 해. 즉 예를 들어서 이 친구하고 이 친구가 유치원 초등학교 1, 2학년 때 동창이야. 둘이 우연히 이 선인학원에서 만났어. 자 그러면서 둘이 대화를 나누어. 대화 속에 15년 전 사건, 12년 전 사건, 10년 전 사건이 왔다 갔다 해. 그러면 생생하지 어쨌거나. 그런데 과거 사건이 다 드러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속도감도 있는 거지. 이해되니? 대화 속에 과거 사건이 다 들어있다면 동시에 서사 진행 속도도 엄청 빠른 거야. 그러니까 기본 이론에 응용되는 건 제시문이란 말이야. 항상. 어떤 문제든지 간에. 그래서 이런 경우가 가능하니까 이춘풍전의 결말 장면에 평양에서 과거 사건이 다 나와. 그래서 속도감도 같이 있는 거니까 그렇게 정리해야 돼. 그러니까 기본 이론이 무조건 적용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이제 융통성 있게 가야 된다. 자, 이야기 전개 과정에 생생함을 준다 이래야 됩니다. 섬세한 묘사가 있죠. 그 다음 5번 작중인물의 시점으로 바뀌어 변화의 묘미를 준다. 자, 이게 매력적인 오답이야. 여러분들은 라지 A를 읽고 나서 놀라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했다. 처녀의 내면이네. 그러니까 처녀의 시점으로 바뀌어 변화의 묘미를 준다. 이러면 맞아. 처녀의 시점으로 바뀌어 변화의 묘미를 주는 건 맞아. 근데 이제 선생님 처녀도 작중인물이잖아요. 근데 그 전에 이미 심생의 내면이 있었어 없었어? 심생도 역시 작중인물이잖아. 그러니까 새삼스럽게 작중인물의 시점으로 바뀌어 변화의 묘미를 주는 게 아니라고. 자, 이건 굉장히 조심해야 할 선택지야. 처녀의 시점으로 바뀌어 변화의 묘미를 준다로 고쳐야 돼. 그리고 이유는 이미 그 전에 심생의 눈에 들어왔다 어림짐작으로 아니나 다를까 처녀가 나타나는데 등등 심생의 내면, 작중인물의 내면이 이미 있었습니다. 작중인물의 시점이. 그러니까 전지적 작가 시점 하에서 심생의 내면으로 들어갔다 나왔다고 전반부에. 그리고 이제 처녀의 내면으로 들어갔는데 따라서 처녀의 시점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정확하게 표시해 줘야 돼. 5번이 매력적인 오다. 그래서 많이 틀리는 거야 이 문제를. 근데 이제 5번을 잘 위기를 넘기면 바로 답이 1번이라는 게 보일 거야. 자, 장면 1이 원인이 되어서 장면 2가 일어나잖아. 그지? 앞으로 전개될 사건을 짐작할 수 있는 단서다. 10번. B에서 처녀의 언행이 갖는 의미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다고 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 그랬습니다. 이 문제도 어렵습니다. 보자. 1번. 처음부터 차분하게 행동한 것은 심생에 대한 호감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 위한 것일 거야. 자, 호감이 있어 없어? 있죠. 그러니까 호감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 위한 것입니다. 요 선택지 조심해야 돼. 밑줄. 호감이 없는 것처럼 밑줄. 호감은 있다. 그래서 이거 맞아. 일단 거절해야겠다 생각했을 수 있다. 일단 거절해야겠다. 그러니까 호감이 있기 때문에 호감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나오는 건 가능해. 만약에 1번 선택지가 호감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한 것일 거야. 그러면 호감이 없다는 뜻이지. 그래서 틀린 선택지가 돼. 자, 1번 조심해. 1번 넘어가고 2번. 여종을 안방으로 보낸 것은 여종을 안방으로 보냈습니다. 왜? 추석 자물쇠를 가지고 오너라야. 따라서 마음을 가라앉힐 시간은 20여일 동안 있었어요. 분명히 20여일 동안 번민을 했기 때문에 마음을 가라앉힐 시간은 이미 있었다는 거지. 여종을 안방으로 보낸 것은 추석 자물쇠를 가져오라라는 내용이 있는 거니까 2번 정답. 마음을 가라앉힐 시간을 벌기 위해서야 바로 가져오잖아. 여종이. 바로 갖다 주잖아. 그러니까 마음을 가라앉힐 시간을 벌다 X. 이미 처녀는 고민할 만큼 충분히 고민했죠. 저 남자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이냐. 고민을 충분히 한 거다라는 거. 2번 답. 겁이 난다고 한 것은 여종에게 자신의 의도를 감추기 위해서죠. 심생이 자기를 해칠 사람은 아니잖아. 겁이 난다 말이 안 되고. 문을 소리내어 잠근 것은 자신의 거절 의사를 분명하게 전달한 거죠. 일부러 철거덕이야. 자, 일부러 철거덕. 일부러 철거덕. 자, 4번에다가 저거 거절했으나 호감은 있다 이렇게 정리해. 5번 심생이 붙잡았을 때 놀라지 않은 것은 그가 거기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소녀는 도련님이 여기에 찾아오신 지 벌써 20날인 것을 잘 알아요. 이런 구절 있고. 2번 마음을 가라앉힐 시간이 아니고 지금 처녀가 아주 담담하게 이성적으로 행동하잖아. 지금 심생이 붙잡았어도.
담담하게 이성적으로 행동하니까 10번 답을 2로 하자. 됐지? 다음 11번 기억의 상황에서 읊어 쓸만한 노래로 가장 적절한 것. 자, 속마음과 반대로 행동하죠. 속으로는 심생을 그리워하면서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꿈꾸던 사랑이었을 수도 있어. 그런데 일부러 철거덕 실은 잠을 이루지 못했죠. 그래서 4번 황진이 시조야. 자, 요거는 96 수능의 홍길동전에도 출제가 된 적이 있고 결정적으로 이 시조는 말이야 작년 2014년 7월 EBS 교재에 있었던 시조야. 그래서 인천시 교육청에서 출제가 됐는데 완전히 학생들을 초토화시켰다고 요 시조가. 그래서 시조 정확히 설명할 테니까 필기 잘해. 내가 한 일이로구나. 내가 한 일이로구나. 그리워할 줄을 몰랐더냐. 요게 답이야. 지금 나는 그리워하고 있다. 이스라하였다면 갔으랴만 제구태여. 자, 이게 그 유명한 현대시적인 기법에서도 돋보이는 행간걸침이라는 것이야. 자, 제구태여를 중장에다 걸 수 있고 종장에다 걸 수 있어. 행간걸침은 시적 긴장감을 유지시킨다. 시적 긴장감에 기여한다. 시적 긴장감에 기여한다. 제구태여는 요게 중장에 들어가면 얘들아, 중장에 들어가면 여기서 제는 님이 돼버려. 님. 그러면 도치법이 쓰인 거야. 도치법이 쓰인 거라고. 자, 보자. 내가 한 일이로구나. 그리워할 줄을 몰랐더냐. 이스라 하였다면 갖겠느냐마는 임께서 구태여 갖겠느냐마는 이 뜻이야. 그러니까 쟤는 님께서 구태여 갖겠느냐마는 도치법이야. 그런데 이거를 종장으로 끌고 올 수도 있어요. 이 경우에 쟤는 나가 됩니다. 나. 시적 화자가 돼. 시적 화자가 됩니다. 자, 다시. 내가 한 일이로구나. 그리워할 줄을 몰랐더냐. 있으라 하였다면 갖겠느냐마는. 자, 심생을 제가 문을 열어 맞이하겠습니다. 있으라 하였다면 심생이 갖겠어요? 안 가지. 내가 구태여 보내놓고 그리는 정은 나도 잘 모르겠다. 후회, 미련, 탄식, 안타까움이지. 내가 굳이 보내놓고 사랑하는 님을 보내놓고 후회하고 있어. 자, 그래서 얘들아 이게 중인법이야. 중복의미가 있다는 거고, 또는 세 번째는 그냥 1+2로 동시에 집어넣어도 될 것 같아. 둘 다. 둘 다 집어넣어서 해석하자. 내가 한 일이로구나. 그리워할 줄을 몰랐더냐. 이스라 하였다면 갖겠느냐마는 임께서 구태여 갖겠느냐마는 내가 구태여 보내놓고 그리는 정은 나도 잘 모르겠다. 둘 다 집어넣어도 또 돼. 이해되지? 그래서 중의적 의미야. 여기 감정이입 있다 없다? 없어. 자, 이제 시간이 되면 인천시 교육청을 풀어보면 여기가 A형, B형 공통으로 나왔고 이 평시조도 몇 편 묶어서 출제하잖아 수능에. 그래가지고 아주 어려운 문제로 변했다라는 거. 96 수능 홍길동전에도 나왔던 선택지야. 자, 1번 마음속에 끝없는 사연을 세세하게 옮겨다가 달빛 비친 사창과 비단 휘장에 님 계신 곳 전하고 싶구나. 그제야 알뜰히 그리워하는 줄 짐작이나 하실까. 평소 20여일 동안 심생의 내면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20여일 동안 처녀 집 앞에서 불러도 대답 없잖아. 부를 수도 없지만 어쨌거나 20여일 동안 기다리면서 1번을 생각했을 거야. 5번도 마찬가지. 1번, 5번이 제법 있는데 5번 봐. 5번. 꿈에 다니는 길이 발자취 날짝시면 님의 집 창밖이 돌길이라도 다르리라. 자, 꿈길이 자취 없으니 그것을 슬퍼하노라. 자, 심생의 입장이야. 20여일 동안. 그러니까 심생은 하루도 쉬지 않고 순수하게 정성과 끈기, 열정을 보였잖아. 근데 이게 30일 가고 40일 가면 계속 됐을까? 안 됐을 가능성도 있는 거니까 지금 20여일이 얼마나 길었을까? 그리고 이제 처녀도 이 남자가 장난이 아닌 거고 이건 운명이 맺어준 관계인 거고 그리고 변함이 없잖아. 흐트러짐이 없고. 그러니까 인정을 해줬다고 볼 수도 있는 거지. 그런데 이제 예의상 한번 거절한 거야. 일단 예의상 거절을 한 거지. 예의에 반하는 행동은 심생에게서 나왔으니까 그렇게 볼 수 있겠다. 자, 그래서 1번, 5번은 심생의 입장 이 정도에 더 가깝다는 거야. 2번 꿈이 날 위하여 먼데님 데려왔건을 간절하고 반갑게 여겨 꿈 깨어 일어나 보니 그님이 썩나서 갔는지. 자, 썩나서 갔다 X. 간 곳이 없어라. 꿈에서 임을 보고 깨어난 뒤에 꿈인 것을 알고 허탈감을 느낀다. 처녀가 직접 거절한 거야. 4번 각신의 꽃을 보소 피는 듯 시드나니 옷 같은 얼굴인들 청춘을 묶어두었을까.
늙은 옷 찾는 이 없으면 뉘우칠까 하노라. 인생 무상. 사람은 금방 늙어버려. 늙은 사람 찾는 사람이 없다면 젊었을 때 사랑하라는 충고를 하고 있다. 정답 4번인 거 보여? 좋아. 마지막 문제. 위글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그랬어. 섬세하면서도 생동감 있는 묘사가 돋보입니다. 좋아요. 묘사. 자, 1306A형 41번 구운몽의 묘사. 2014에도 계속해서 묘사는 출제된다. 글로 된 그림이야. 그래서 묘사에는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 등등의 감각적인 이미지가 나와. 다음, 간결한 문장으로 장면을 빠르게 전환시켜 박진감을 준다. 자, 여기서 이제 간결체를 정리해야겠다. 또 중요한 게 학생들은 이제 좀 질문이 좀 선생님이 구체적으로 뭔가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얘들아, 간결체하고 만연체는 정확하게 결정된 건 없어. 그래서 이제 국어가 수학처럼 명쾌하지 않다고 느끼는데, 요거 7번 이상 출제가 됐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다. 수필하고 산문에서 나올 수 있어. 자, 만연체는, 자, 요것만 이제 시험에 간결체, 만연체가 잘 나오는데, 간결체는 지금 2혹의 심생전을 고민하면 돼, 여러분들이. 요게 간결체의 표준으로 알아두면 된다. 그런데 수능 시험지 한 줄은 있잖아. 수능 시험지 원본 한 줄은 31자에서 34자 사이야. 띄어쓰기 포함해서. 31자에서 34자. 그런데 간결체는 대체로 시험지 한두 줄이야. 그리고 만연체는 3줄 이상이라고 생각하면 돼. 대체로 3줄 이상은 100자 정도 되는 거야. 100자 이상. 한 문장이 띄어쓰기 포함해서 100자 이상이 간다. 그러니까 70자 이상 어쨌거나 70자 넘어가면은 이제 만연체가 되는데, 그동안 간결체라고 하고 나와서 틀렸던 게 이런 거야, 얘들아. 2005년 9월 평가원에 만세전이 나왔어. 근데 간결한 문장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건 틀린 선택지야. 그 다음 2006년 9월 평가원에 이태준의 복덕방. 요게 나왔었어. 이것도 간결한 문장 이래갖고 틀린 선택지였어. 전부 다 3줄 넘어. 만세전하고 이태준의 복덕방이. 그리고 또 나왔어. 2011년 6월 평가원에 심청가는 막 7줄짜리도 많아. 3줄짜리 이상 4줄, 5줄 막 이래. 심청가. 그래서 요 3편이 그동안 간결체라고 해서 틀렸던 거야. 수능 평가원에. 그 다음 만연체로 이제 아예 나온 작품이 2013 수능의 구보 박태원의 천변풍경이다. 요거는 놀랍게도 아예 그냥 만연체라고 나왔는데 다 3줄, 4줄 막 이래. 그래서 그동안에 출제된 것들을 토대로 보면 만연체는 80자 이상, 100자 이상 문장들이 계속 이어지는 것.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그리고 학생들이 이제 요거는 그래도 좀 쉬웠는데 초토화됐던 건 어떤 문제냐면 교육청 문제였어. 1310 교육청에 2호석의 수필이야. 낙엽을 태우며 이런 수필이 출제가 됐다. 뭐 널리 알려진 수필인데 낙엽을 태우며. 근데 이때 많이 틀렸지만 요게 만연체 문장이야. 간결체라고 해서 틀린 걸로 나와. 그래서 5번 정도가 이제 출제가 됐고, 여기 지금 2004 수능의 심생전은 딱 간결한 문장 이렇게 정확히 나오잖아. 한두 줄 중심이다라는 걸 알아도. 그래서 굳이 쪼개자면 이렇게 딱 나눈다. 다음, 이걸 기준으로 이제 원래 난소공이 2004년 6월 평가원하고 2014 A형의, 자, 2009 수능에 나올 때는 시나리오로 나왔기 때문에 그건 넘어가고, 2014 수능 A형에 나온 난소공이 사실은 간결체 문장의 표준이야. 참고로 적어놔. 이걸 보면 아, 간결체가 이렇구나. 또는 광장은 3번 출제됐는데 06수능 광장도 7번이나 작가가 고쳤습니다. 근데 광장 06수능 광장이 간결체 문장의 표준이고, 이호철의 나상 이것도 문장이 엄청 짧아. 해밍웨이 소설이 엄청 짧아. 그냥 주어 동사 식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밍웨이 소설 다 좋다고 얘기하거든. 간결체로. 외국어 공부하기도 좋고, 그리고 함축적인 문장도 짧으면서도 좋아. 자, 이렇게 정리해. 그러면 안 틀릴 거야. 이해되지? 간결체하고 만연체의 표준이야. 이게 역대 수능 평가원을 전부 다 뒤져서 찾아내준 거니까 이게 거의 확실하다라는 거 명심할 것. 자, 그래서 간결한 문장, 장면 빠르게 전환, 그리고 박진감. 박진감은 이렇게 정리해. 좀 어려운 말이긴 한데 문학용어로 핍진성이라는 용어가 있어. 핍진성. 어려운 말이야. 근데 이제 더러 고전 국역에 나와. 핍진성이라고 하는 말을 기억해도 더러 제시문에 나오니까. 핍진성은
박진감하고 유사하다. 저거 진실에 가까운 느낌, 실제적 생생함 이렇게 적으면 돼. 진실에 가까운 느낌, 실제적 생생함인데 자 예를 들어서 박진감 넘치는 전투 장면 이런 게 있다고. 다이나믹이야. 그러면 실제적 생생함. 그래서 용어 자체가 핍진성 이렇게 가면 진실에 가깝다. 3, 4는 묶어도 돼요. 아까 3, 4로 간 학생들이 있는데 일부 3. 당시에도 자유로운 사랑에 대한 욕구가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죠. 지금 부모님 허락 안 받고 자유로운 사랑이잖아. 심생이나 처녀나. 다음 4번 당시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어. 선인들의 삶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맞지? 좋아. 5번 답. 남자 주인공의 순수한 집념까지는 맞아. 얘들아 문제 풀 때는 제시문만 가지고 풀어야 돼. 제시문만 가지고 풀어야 돼. 주제도 제시문의 주제는 실패야 이거. 일단은 거절했잖아 처녀가. 제시문만 가지고. 그러니까 너희들이 흥부전을 아무리 형제가 하는 후에 이렇게 암기해도 제시문이 놀부가 안 나와. 그냥 평가원 제시문은 흥부와 흥부 아내의 매품팔이 이것만 언급이 되면 부부의 가족애로 바뀌어야 돼. 주제가 달라. 이문열의 금시조를 2006년 6월 평가원의 강남대성에서 3번이나 읽었다고 자랑한 학생이 와서 이거 예술론 막 이러면서 주제를 계속 밀고 나가다가 틀리거든 시험에. 그래서 그 학생한테 야 제시문의 주제 다시 뽑아 이러니까 스승과 제자의 대립이야. 예술론 이런 개념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제시문만의 주제가 있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전체가 아니다. 제시문만의 주제가 있는 거다. 결국 남자 주인공의 순수한 집념은 맞아. 그런데 성공이 지닌 교훈적 의미 X해. 자, 첫 만남부터 처녀를 사모하여 20일 동안 처녀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처녀가 심생의 마음을 거부한 거죠. 거부했다. 그래서 12번에 5번으로 하겠다. 자, 질문은 있으면 하세요, 이거. 자, 여러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했는데 어쨌거나 우리가 알고 널리 알려진 소설은 아니지. 근데 굉장히 생동감 있는 인물들이 있어. 그 시대를 고뇌하고 시대를 거부하던 살아 움직이는 인물들을 만날 수 있지. 그래서 소설이 역사책에는 안 나오지만 소설책에는 그 시대 상황을 잘 반영하고 있는 거야. 총체적으로 반영하는 거야. 그래서 소설을 읽어라. 소설을 읽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이거를 이제 미타리다 데스적 기능이라고 해. 소설 읽기는 주인공처럼 똑같이 아파하고 이겨내면서 결국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그래서 소설을 즐겨 읽으세요. 여러분들이 읽으면 수험 생활의 고통은 이겨낼 수 있다. 틈틈이 읽어도 돼. 엄마를 부탁해. 읽은 사람 손들어. 좋아. 이제 엄마 사주고 안 읽은 사람은 그거 읽어. 그건 재수를 막아주는 책이야. 선생님이 보기에. 그리고 슬럼프도 극복할 수 있는 책이고. 읽었는데 하나도 눈물 안 흘렸다 손들어봐. 혹시. 자, 안 흘렸으면 무효야. 다시 읽어.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정성을 다해서. 소설 읽는 건 괜찮아. 틈틈이 읽는 것은 괜찮다. 자, 현대 소설에 이어서 고전 소설 접근법이다. 항상 문제 풀 때 근거 찾아가지고 풀고 복습은 오늘 바로 해준다. 그리고 일주일 있다 또 수능 문제 풀면 또 틀리더라고. 이 문제 몇 번을 틀려? 거기 틀리더라고. 학생들이 9번 10번 틀린다고. 그러니까 복습을 바로 꼭 해줘야 1등급은 기본 100점이 됩니다. 오랜 시간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